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MBTI와 함께. 제 MBTI가 꽤 오랫동안 ESTP였거든요. 첫 번째 E와 I죠. 이제 인싸, 어, 내성, 내성적. 이게 첫 번째 EI. 두 번째 S랑 N인가? 그렇게 사실 막 MBTI 과몰입자는 아니어서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 S가 좀 현실적, N이 망상, 좀 이런 주류고, 이런 부류고, 3번이 TF, 이거는 암, 이거는, 이게 현실적이랑 아닌데? 아, 이거 이성적, 감성적. 이성, 감성. 4번 PJ, 얘는 즉흥, J는 계획. 살짝 이런 느낌. 일단 여기서 내가 ESTP로 나오고 나서도 몇 번 하면서 잠깐씩 바뀌었을 때가 있는데, 이 1번이랑 3번은 절대 안 바뀌었어. 이 3번은 근데 내가 무조건 T인 것 같고, 그냥 성격이. 1번은 솔직히 I 나와도 할 말 없긴 한데, T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제일 지금 궁금한 거는 4번, T랑 J. 원래 이제 P 쪽이 완전 압도적 P였는데, 이제 막 먹을 거 먹으러 다니면서 계획도 세우게 되고 하니까, 한 달 뒤에 계획까지 미리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제2 성향이 좀 가지 않았을까 하기도 하고, 어제 사실 새벽에 이 MBTI를 사실 해봤는데 친구들이랑 음, 뭐 술자리기도 해서 집중도 못했고 해서 딱 떠오른 게, 이제 친구가 자기 롤 하는 녹화 유튜브 그거를 올리는데, 내 유튜브도 생각을 하면서 MBTI 이거 급 각으로 한번 쓰면 되겠다 해서 오랜만에 녹화를 켰습니다. 뭐야. 총 검사 시간은 12분 내외입니다. 이거 제가 절대로 12분 안에 끝내본 적이 없음. 이제 새벽에 한 번씩 다 본 질문이니까 좀 빨리 끝날지도. 근데 이게 그냥 내가 한번 꼼꼼히 다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난 어떻지 하고 생각을 하고 찍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뚝뚝뚝 찍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사 인적성 검사 이거 부적격 맞았어. 내가 인성적성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문항수가 꽤 많은데 내가 꼼꼼히 읽다 보니까 시간 안에 못 적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돼. 하면 하겠죠. 그다음에 꼭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중립은 내가 절대 선택을 안 합니다. 봅시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음, 이게 주기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아이고, 새로운 환경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완전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살아온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공간, 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하고 쳐서 대학교, 그리고 지금 나는 어, 공익을 하고 있으니까
군으로 합시다. 안 쪽팔리게. 그 군 다음엔 뭐겠어? 군 다음에 또 복학해서 대 이거겠지. 근데 이거는 요거랑 조금 다르다. 왜냐면 이때 대는 이제 1학년 때는 물론 남자 여자애들 다 동기가 있었지만 2학년 때는 남자애들 다 군대 가고 동기 남자애들 다 군대 가고 이제 복학 남자들이 형들이 만나게 된 거지. 남 형들 형이라 합시다. 형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대로 여자애들은 그대로 4학년까지 그대로죠. 이제 그리고 3학년 때 3학년 때도 이제 3학년 때 복학을 하는 형도 있으니까 그때 처음 만나는 복학생 형도 있는 거고 이제 여학생들은 크게 안 달라지고 4학년 1학기까지 했으니까 3, 4학년 이렇게 다른데 4학년 2학기가 남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거냐? 여기 있는 1학년 때 남자애들이 이제 나랑 순서가 맞아서 내가 복학을 하면 걔네가 4학년이 되겠지. 4학년 동기 남자애들 동남 너무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느낌인가? 남자 동기 이렇게 합시다. 남동.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좀 후배들이 있겠죠. 후배들 여후 네. 물론 이제 내가 후배들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음. 근데 그 후배도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의 동생이라서 후배로 먼저 안 게 아니고 친구 동생으로 먼저 아는 거임. 굳이 이제 후배라고 그게 아닌 거지. 조금 후배긴 한데 좀 느낌이 다른 거지. 아무튼 뭐 이 친구들이랑 마지막 한 학기를 보내게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랑 좀 최근에도 그냥 인스타 스토리 이런 거 올라오면 이제 답장 막 하고 하긴 함. 너무 이제 연락 뚝 끊기다가 오게 되면 너무 어색할까봐 관계는 나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대학도 졸업하면 뭐 하겠어요. 대학 졸업하면 뭐 학원 하겠지. 학원은 근데 뭐 이미 다 아는 쌤들이니까. 아무튼 근데 아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까지잖아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환경이 계속 제공이 됐다고. 이 다음에도 나는 이 환경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환경이 안 바뀌는 시점, 요 뒤로 내가 취직을 하고 난 뒤부터는 웬만하면 환경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에서 환경에 영향 없이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라고 하는 질문에는 모르겠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를 봤을 때 이게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가 생기긴 했으니까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인터넷 친구들도 많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 데 할애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나? 자유시간에 당연히 자기 관심사를 뭐 찾아보죠. 롤 좋아하는 롤대 남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롤 영상 보고 할 거고 저는 요새 뭐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맛집 이런 거 찾아보고 인터넷에 또 요즘 인간 강사들 일타 강사들이 아니었더라도 그냥 인간 강사들 유튜브에 쇼츠처럼 올라오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고 관심사를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이거는 근데 아닐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아니요, 진짜 나는
완전 T인데 감성, 공감. 사실 이성과 감성보다는 공감을 잘 해주냐, 잘 안 해주냐 이 차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성적이어도 상대방의 감정은 헤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굳이 공감을 해줘야 되냐 이거지. 네 기분은 알겠는데 내가 굳이 맞춰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 슬프겠네, 울고 싶겠네, 뭐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나도 울고 싶어지는 지는 않은. 그다음에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일이 잘못될 때를 생각하지 않아. 무조건 잘 되겠지. 일단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성공시키는데 모든 집중을 하는데 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거에 그냥 내 집중을 분산시키기가 싫음. 그냥 내가 한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잘못된 이후에 대비를 하는 것도 다른 방법을 그 이후로에 찾는 것도 뭐 충분하다.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함. 그래서 대비책을 안 세운다. 그다음에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건 진짜 난 압박이란 걸 안 느낌 그냥. 막 내가 음? 뭐 롤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혼자 그냥 사이드 밀고 있는데 오인갱이 왔다? 그럼 나는 내가 죽어도 돼. 반대쪽에서 이득 보아 내가 탑에서 사이드를 밀고 있었으면은 욕을 먹어. 바텀에서 밀고 있었으면은 바론을 가. 근데 이제 이 반대쪽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그냥 나만 개죽음이 되고 스노우볼 굴러가긴 하는데 아쉽긴 함. 아니 내가 어? 바론이 없으면 바텀을 무리하게 안 밀겠지. 안전한 상황에서 시야 다 잡아놓고 먹고 빠지겠지. 내가 근데 꾸역꾸역 너 2차 억제기 타워 앞에까지 어? 먹고 있으면은 그거는 바론 가라는 거거든. 핑도 존나 찍어주는데 입니다. 그리고 뭐 꼭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압박감이 심한 환경 또는 한 달, 하루 전 뭐 이렇게 돼도 나는 전혀 아무렇지가 않다. 정신 올인이었지만 전혀 아무렇지가 않다. 물론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요. 아무튼 그 평정심 이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하는 편이다. 이거는 음, 몇몇 친구들한테는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격이 어떻냐면 이제 친구 사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소수정의 친구들과 깊게 그리고 그냥 두루두루 물론 이 두루두루 과의 사람들도 깊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 근데 나는 진짜 이거거든. 거의 중학교 우리는 중학교가 요게 사실 이게 없거든.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인 토연초등학교 여기에 있던 애들은 다 토연중으로 가. 근데 내가 토연초에서 토연중으로 갔으니까 그냥 9년 친구들인 거지. 물론 이제 이 토연중으로 가면서 유입들이 있긴 하지. 뭐 주변에 있는 가정초 주로 이제 과정초. 그러니까 뭐이 토연초, 토연중 이런 초중 이름 같은 초중이 없는 초등학교만 있는 학교들 주변의 학교들에서 이제 우리 토연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때 이제 새 친구들이 중학교 때 생기는 거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여기서 이미 6년간 친해진 거죠. 아무튼 두루두루 그걸 하는 편인데 일단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막 사람 친구 손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를 절대 안 하는데 왜냐면 아무리 그거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내 나한테 있어서 언젠가 도움 되겠지라고 하고 친구를 두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사람 잘 믿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곁에 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뜬금없이 연락해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관계의 친밀도를 여러 명한테 썼는데 그래서 이 깊은 친구들이 서운해할 때가 많음. 왜냐면 내가 진짜 이런 마인드거든. ABC 얘네가 친한 친구들, 깊은 친구들이라고 치면 얘네들이랑 어느 정도 깊게 친해졌다라고 느끼면 이 ABC 말고 이제 다른 DEF 친구들이랑 좀 얘네들 새로운 애들을 알고 싶은 거지. 근데 이렇게 얘네들의 이제 시간을 쓰니까 당연히 이쪽에 비교적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얘네를 생각하는 게 더 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난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과 대하는 편이다. 이런 파티나 행사 같은 자리에서 오히려 나는 새로운 사람을 좀 알고 싶은 거지. 인스타 하세요 이러면서 하는 편이다. 아니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하는 편이다. 그렇지 않다면 해야 되는 거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동의. 이건 아까 그 일이 잘못될 때 그거랑 살짝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이거 내가 이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또 아닌데. 아유, 그래. 매우라는 말이 있으니까 동의합시다. 다음,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원래는 아니랬거든요. 원래는 일정 목록 그게 뭔데?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 이렇게 살았는데 요새는 그냥 뭐 다음 주에 어디 가고 다다음 주에 뭐 어디 가고 이런 생각만 해도 재밌더라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먹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일정이니까 계획 세우면 좋아요. 이게 자기 좋아하는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 것 같아.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이거는 내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음. 내가 계산 실수 조금이라도 하면 나 족밥인가? 이러면서 나 다 뒤졌나? 감 다 뒤졌나? 이러면서 그래서 더 공부를 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남들에 비해서는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름 열심히 하니까 시간 날 때 하니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 솔직히 모르겠어. 이제 소방서에서 나름 그냥 문제를 풀고 있긴 한데 주구장창 핸드폰만 보고 막 그럴 수 없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푸는 거지.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하고 이게 가능한 환경이면 솔직히 문제 안 풀긴 하지. 그게 눈치 보이는 상황이니까 문제를 푸는 거지. 뭐 의심하는 건 맞으니까.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 나는 이제 생각보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걱정이 없음. 왜냐면 있잖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음. 예를 들어서 막 인스타 팔로워가 한 500명 있다? 500명 없지만 500명 있다? 이래 해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타인은 친구들임. 내가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아니면 친구들임, 친구들. 그리고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때? 내가 그냥 뭐 꾸밈 없이 꾸밈이라는 게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어, 거짓 거짓 같다 해야 되나?
과대포장? 과대포장 이런 거를 자기를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니면 있는 그대로 봐줄 거 아니야. 평가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아무튼 그래서 이 대화를 해도 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막 그게 관심이 신경이 쓰이진 않아요.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막 대화한다.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난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 좋아. 관심 없다는 비동의. 그다음에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무조건 이성을 따라야죠.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 이게 진짜 애매한 게 내가 좀 숲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나 월 단위로 보면 계획을 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 이런 거를 세워놓지 않는단 말이야.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하루 일정을 계획할 게 없음. 왜냐면 다 이미 정해져 있거든. 일정 이미 정해져 있음. 그래서 노는 날을 생각해 볼까? 노는 날은 계획하고 가긴 하죠. 그러면 계획이 더 좋은 거죠. 비동의. 살짝 한 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그래. 내가 아까 앞에 했던 말.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이게 처음 이제 새 친구 만날 때는 단체 활동 재밌긴 한데 살짝 챙기다 보면 점점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지거든. 어. 그러니까 동아리를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가서 하는데 새 친구들 만나면 재밌지만 한 세네 달 정도 지나면 그 중에서도 더 친해지고 싶은 애도 물론 있고 살짝 이제 싫은 애는 아니지만 좀 귀찮은 애도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가 그냥 놀자만 하려고 생긴 동아리가 아니고 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그 활동 자체가 좀 숙제처럼 느껴지면은 동아리 자체에 좀 실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단체 활동이라면은 이제 그냥 놀자만 목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음, 좋을 것 같긴 함. 그냥 단순히 노는 쪽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난 그냥 명백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음.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애들이랑 살짝 의문을 가졌는데,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남이 성공하는 게 더 큰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 크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 이 질문 자체가 살짝 이해가 안 돼. 당연히 내가 성공하는 게 없지. 남이요? 집에서 설거지만 할 거요?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관심사가 많으면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않나? 이동이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걱정 안 한댔죠.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음, 난 오히려 지도자를 하고 싶어.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난 예술적이라 생각함. 근데 이제 까지는 아닌 소리.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난 진짜 이렇게 생각함. 이게 완전 거의 극과 극으로 나뉘던데. 웬만하면 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으로 선택을 하던데 가운데 없이
감정을 더 중시해서 뭐가 나아지지? 난 모르겠음. 일단 이성을 중시하면, 감정보다 이성이 중시되면, 완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감정이 아예 배제된다? 이런 게 아니라, 중시한다는 거잖아. 중시한다는 게 더 크게 비중을 둔다는 거잖아. 그냥 완전, 사람들이 완전, 감정에 메말라 있고 그런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성적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이성적이었으면 페미니즘 없었겠죠. 왜? 이게 그냥 감정 지들 속상해서 그냥 개지랄 하는 거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지지할 수가 없음. 이것 때문에 어? 대한민국이 몇 년이 지금 그거였는데 혼란스러웠는데 그 다음에 뭐 과학 기술이 발전을 했겠죠. 또 이제 좀 반인륜적이라고 여겨지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아예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는 배제하자고 했지만 조금 더 이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개고기 어, 이런 거 더 시장이 커졌겠지. 왜?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중시됐으니까. 키우는 개랑 먹기 위해서 기르는 개는 다르다. 가축으로서의 개랑 애완, 반려견 이거는 다른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물론 지금도 개고기 먹잖아. 먹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 이제 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솔직히 어디 가서 개고기 이렇게 하면 시선이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나? 희귀하겠다. 그걸 걱정해서 조금 살이자는 개고기 먹는다 하면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뭐 이게 좀 크다고 이게 좀 크지 않을까. 근데 감정이 이성보다 커지면 뭐가 장점이 있을까? 나는 진짜 모르겠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모르겠다 하는 티라서. 다음에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난 그냥 어질러 있어도 쉬고 싶으면 그냥 누움. 집안일 쉬고 싶은데 뭔 집안일이야. 비동의.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논쟁은 즐겁죠. 언쟁은 즐겁지 않은. 말싸움 이런 거는 별로고 이제 각자의 논리를 펴서 음? 토론하는 그런 거는 보는 거 재밌어. 재밌지 않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나 완전 관종. 나 완전 인싸 지망생. 그다음에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나 진짜 감정 안 변함. 무디다 해야 되나? 메마른 건 아니지만 살짝 무딘 편.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짜증이 나지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나는 짜증은 무조건 난다고 생각하거든. 나보다 효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 보면은 왜 이걸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부류가 있고 먼저 쟤는 뭐 경력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일단 뭐 아무렇게든 상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냐 뭐 아니면 뭐 네. 상대한테 직접 그 표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표출 세 번째로는 친절히 알려준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근데 사실 이 1번이랑 2, 3번이랑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사실 알려주긴 알려주거든. 근데 이제 좀 짜증내면서 알려주는 거랑
표출하고 하면서 알려준다. 짜증을 표출하면서 알려준다. 그리고 친절히 알려준다. 이건 사실 예로 가야 되나? 이게 앞에 붙어야 되나? 상대를 이해해주고 친절히 알려준다. 이렇게 가는 건가? 나는 근데 이건 다른 것 같아. 짜증 나는데 굳이 짜증을 안 내고 알려주는 거지. 그럼 이거네. 짜증까지 다 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상대를 이해해주고 친절히 알려준다. 그 다음에 짜증을 표출하면서 알려준다. 나는 위에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짜증나면 분위기 곱창 나니까. 아무튼 짜증나는 거는 무조건이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이게 살짝 계획이랑 음, 계획이랑 좀 연관이 있긴 한데 미루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계획에 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좀 제이 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왜 이러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는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밥 먹으러 가는 그런 거 주로 놀러 가는 거 그런 거는 계획을 꼬박꼬박 세우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계획을 굳이 안 세움. 굳이 안 세운다기보다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걸 아니까 그냥 뭐 언젠가 하겠지 하는 거죠. 내가 계획 세우는 해야 하는 일 중에 계획 세우는 거는 계획 세우는 건 내가 그냥 까먹을까 봐 그냥 중간 지점에 지금 너 시작 안 하면 이거 마감 기한 안에 못 끝낸다. 이런 시점에 이제 그냥 일정 알 등록을 해놓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미루는 거죠. 그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아, 흥미롭나? 세계가 나는 애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근데 이런 거 막상 과몰입해서 얘기하면, 상상하면서 얘기하면, 그래, 뭐, 떠들어 봐라 하면서 하긴 하는데, 주로 흥미를 못 느끼지.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음, 이거 맞는 것 같아. 내가 게임을 그냥 해도,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해도, 이 게임 안에서 파티를 꾸려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굳이 따지면 이거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나 좀 혼자 롤 못하겠더라. 혼자 그냥 협곡하면, 협곡 돌리려면 큐가 한 10분씩 걸리고 잡히고, 10분 걸려 잡은 큐도 다시 하게 나오고, 그냥 하기가 싫음. 칼바람은 혼자 하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옛날에는 칼바람 혼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같이 해야 재밌어. 혼자서는 그냥 유튜브 보고, 드럼이 있으니까 방에 드럼 치고 혼자서는 되게 좋습니다.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완전 미동이.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아까 얘기했던 게, 음, 이거. T는, T 쪽으로 세다고 했는데, 나랑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도 공감할 수 있다? 할 수야 있지. 근데 안 하지. 예를 들어서 반보자에 사는 사람이,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막, 일이 하는 대로 안 풀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그 사람의 기분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공감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내 성격에서는.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함. 답변하기가.
그냥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공감으로 봐야 되나? 공감에 대한 정확한 뜻을 보자. 공감.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나도 그렇게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다음,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이게 있었지 않나? 미루는 거. 여기 했던 것 같아.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맞아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 결정이 깨졌다 라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걸 따라가려고 함. 이거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다음, 혼자만의 시간,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편이다. 나는 근데 진짜 성격상 TV 자는 게 피로 푸는 건데 요새 노는 것도 좋더라고. 그래서 좀 이쪽인 것 같아. 근데 너무 막 떠들썩하고 그런 자리는 오히려 피곤해. 딱 조용조용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가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게 이해라는 게 공감이랑 다른 건가? 감정 이해.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한 후 자신이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것까지는 공감이 아니라는 거지. 감정 이해, 그 다음에 나도 그 감정을 느낌까지가 돼야 공감인 거지. 딱 아까 앞에서 물어봤던 거는 아예 공감, 나와 아예 환경이 다른 요까지가 되냐를 물어본 거고 지금은 딱 요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감정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해 잘하지. 근데 굳이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아까 이거 비슷한 거 했죠. 놀러 갈 때는 그렇다고. 근데 평소에는 계획할 게 없이 그냥 할 게 딱딱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이게 전화 통화 재밌는데 내가 피곤할 때 전화를 하는 거는 좀 피하고 싶긴 함. 일반적으로는 좀. 그래서 여기 아직 여기 좋다 했으니까 여기로 하자.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음, 일단 나는 수학 가르치는 게 수학뿐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 조심하게 되는 게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나는 이걸 좀 경계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학원 강사들 볼 때 대화하는 게 뭐 가르치려 드는 그런 게 꽤 많다고 느껴가지고 그런 억양, 뉘앙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안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힘듦. 왜냐면 가르치려면 근데 내가 이제 맞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맞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일이랑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 거지.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단시간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건 나는 맞아. 나 이러려고 노력을 해요. 다음에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면 그냥 나 진짜 먼저 연락 잘 안 함.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는 이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같이 갈래?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거든. 진짜 밥 먹자 이건데 일반적으로는 밥 먹자가 일반적인 의미 너 이제 밥이 목적이 아니고 친구를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친구가 그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왜 만들었냐? 이 만남의 자리가 왜 성사됐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친구가 만나고 싶어서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난 거다. 이거잖아. 근데 나는 나 밥이 먼저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같이 먹으러 가는 친구를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밥보다 친구가 우선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나도 이제 친구 하는 게 얘랑 먹으면 좋겠다라는 친구 생각하니까 되게 하는 거죠. 아무튼 요즘 뭐 다 이 밥이 맛있는 거 먹는 게 일상이 됐으니까 동이라고 찍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먹는 게 취미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절대로 먼저 만나자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나 같은 성격이 있으면 그냥 서로 인터넷 친구 마냥 맨날 카톡으로만 하고 만난 적이 잘 없었거든. 맨날 나를 불러주는 친구랑 나는 잘 맞아. 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맞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안 벗어나고 싶은 거지. 삐쭉 튀어나와도 그럼 다시 이제 교정해보자 이런 거죠. 오래전의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오래전에 후회할 만한 실수를 안 했는데. 아, 그래. 어, 일단 후회할 만한 실수도 크게 안 했고, 음, 내가 후회할 만한 실수가 딱 두 개 있긴 한데, 고3 때 논 거, 또 폰 다 잃어버린 날 클럽 간 거, 어나더 간 거. 근데 후회를 안 함. 고3 때 논 거, 내가 고3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논 것 같아. 그래서 후회를 안 함. 어나더 간 거,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뭐, 어나더 안 갔으면 딴 데서 잃어버렸겠지. 후회는 절대 안 함. 누구 탓을 하기가 싫은 거지, 그냥. 그냥 이렇게 어,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떡하냐. 이미 엎질러진 물이면 잘 닦을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아, 이거 애매하네. 나는 인간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삶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 이런 거, 삶의 이유, 존재,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휘둘리는 편이다. 내가 감정을 지배하죠. 이건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휘둘리긴 하는데. 한 땡길까? 다음, 상대방이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난 명백하면 거기서 이미 게임 오버임. 네가 잘못했잖아. 체면 뭐가 필요함. 거꾸로 생각해서 명백히 내 잘못일 때는 나는 내 잘못이네 한단 말이야. 이게 잘못이라는 게 명백할 때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체면이 더 스스로 격이 높아지는 거지. 남이 체면을 살려주는 그게 오히려 격이 떨어지는 거라 생각함.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비동의.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완전 이건 아닌 그래도 상대방이 자신이 높게 평가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고 난다. 맞음. 그래서 나는 항상 겸손해요. 겸손하려고 해요.
높게 평가하지 말라고. 물론 이제 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뽀록 나는 것보단 그게 낫다 생각함. 근데 내가 수학 가르치는데 이제 선생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족밥이었네. 이것보다는 그 사람 별거 아닌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꽤 하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래서 높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긴 해요. 과대평가에 대해서. 그 다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동의. 그냥 내 수업만 하면 되니까. 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는 거가 싫음. 왜냐면 상대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무조건 안 나오는 거지.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맞춰주긴 해야 되니까. 내가 뭐 캐리 받는 입장이면 몰라. 동등한 입장에서는 이게 웬만하면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음, 어떤 질문인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 난 솔직히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거에 대해 고민을 했으면 좋겠긴 하지. 그렇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비동의를 찍어야 되나? 근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함. 요쯤 합시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에 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어, 이거는 비동의.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떠들썩하지 않고 그냥 좀 점잖게 만나는 대화를 좀 나긋나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은. 감정 알아차리는 거는 쉽죠. 전화로 갈까? 이거 뒤로 가게 하면 망하나? 내가 이거를 체크했는데 이거를 체크하고 싶었어. 상관없겠지? 괜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봐.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진짜 압도당함.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무엇인가라는 게 어떤 걸까? 그냥 나보다 더 개쩌는 사람 이런 거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음, 많다. 솔직히 이거 느낄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많다라고 하니까 이쪽에 찍기가 좀 그런 거지.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이동이. 나 나름대로 자존감도 좀 있어서 기죽진 않아요.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음, 건너뛰어도 무관하면 나는 건너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기동이지. 왜냐면 뭐 공식 구하는데 A라는 과정을 거쳐서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하고 E를 해서 F라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암산으로 C까지가 해결되고 여기서 바로 E로 갈 수 있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굳이 저 A, B, D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지.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A, B, D에 대한 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면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면 하겠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되면 안 한다. 그다음에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많다. 관심 많음. 살짝 이제 빨대구멍 논쟁 이거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다. 아니, 알바노? 나한테도 중요한 기회인데.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비동의. 어떻게든 그날 밤을 새서라도 함. 나는. 왜냐면 그때까지 노른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임. 밤을 샌다는 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랄 때가 될 때까지 미룰 때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이라는 그 시기를 잘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한을 지키긴 해. 실제로 결과물도 꽤 잘 나와.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이 꽤 잘 나옴. 왜냐면 여유 두고 하면은 좀 생각하다가 딴 생각 들고 그럼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때가 됐을 때는 이거에 오로지 몰두하게 돼서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맞나? 여기서? 뭐였지? 여기 그래 여기서 네, 단계를 건너뛰었을 때 결과물이 좀 안 좋게 나온다. 수학 문제 같은 거는 그냥 답만 띡 나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인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인 예를 들어서 칼을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뭐 어떤 절차를 안 해도 되긴 한데 안 하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건너뛰면 안 되죠. 이건 당연한 건가? 괜히 말했나? 너무 대단한 것처럼 말했나? 그리고 이것도 나는 살짝 그런 비슷한 거라 보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질문 중에 내 성공보다 남의 성공에 더 보람을 느낀다? 그거에 조금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자신 있어. 안 돼도 뭐 다른 해결책이 있겠지. 차선책이 있겠지. 그래서 결과 ESTJ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네. 어제 아까 말했지만 술자리였어가지고 대충대충 보고 해서 일단 EI에 대해서는 E 쪽이 80%, 78%, 그다음에 S랑 N에 대해서는 S 쪽이 거의 반반. 그다음에 아닌가? 이게 TF구나. T 쪽이 완전 거고. 그다음에 JP에 대해서는 얘도 살짝 어 얘는 애매하네. 그러니까 반반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쏠려있다 하기도 애매하고 확실히 경영자 자신 있으면 해봐라 이거네. 적절한 질서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경영자는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과 사회적 기준에 따라 가족과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들은 정직과 헌신과 존엄성을 중시하며 어려운 길을 기꺼이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음, 재밌는 거 없나? 제가 지루한데요, 이런 거는. 높은 책임감. 아까 혼자 다른 사람이랑 협업하는 일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도 오롯이 내 책임이 되는 거지. 강점과 약점. 유명인이 뭔지 모르나?
유명인이 뭔지 모르나? 어, 삼성과 약점이 보고 싶은데 나는. 면역 없나? 헌신. 음, 해야 할 일이 오를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날까지 해낼 것입니다. 강한 의지. 직접적이고 정직함. 충성스럽고 참을성 있고 신뢰할 수 있어. 그런가? 충성은 맞긴 한데 참을성 있나? 내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참을성 잘 참는다기보다 못 참고 다른 데 때려치고 이제 딴 데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을성 있는 거라고 이게 좋게 말해서 이런 거지. 질서를 만드는 즐거움. 뭔 말이지 이게? 우수한 조직자. 약점. 융통성 없고 완고함. 경영자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긴 하지. 필요 얼매이지 않는 상황을 불편함. 이게 융통성이랑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판단력. 사회적 지위에 너무 집착. 긴장을 풀기 어려움. 긴장을 그냥 다 안 하고 사는데. 감정 표현의 어려움. 음, 가장 큰 약점인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만 볼 수 있어. 낭만적인 관계. 슬슬 지루하네요. 여기까지 합시다.